대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대권 도전에 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불자로서 큰 뜻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전통 문화와 불교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마곡사 제30대 주지 후보로 당선된 원경 스님이 임명장을 받고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교구 화합과 노후 복지 향상에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올레길 정비 등 교구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관은 오는 10월에, 대웅전은 내년 6월 낙성할 예정입니다. 교구장 선일 스님은 부족한 군승 충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종교계 환경단체들이 후퇴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탈핵 로드맵과 공약도 요구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바라보는 산업계와 환경계 입장이 팽팽합니다. 불교계는 불교적 연기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가능성을 묻다 마지막 순서로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국민적인 관심을 형성해 역사의식도 높였다며 월주 스님을 추모하고 원행 스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다양한 사회활동과 불교적 가르침으로 의지하던 어른이 떠나 허전하다며 월주 스님 원적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식조차 없던 시절 할머니들을 위해 보금자리를 만들고 저명 인사들의 동참까지 이끌어내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역사의식이 국민에게 폭넓게 자리 잡도록 주도했다며 월주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국민의식 속에 하나의 역사인식으로 폭넓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주 스님 뵐 때마다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이어 월주 스님과 함께 피해 할머니를 보살피고 증언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해온 원행 스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전통문화나 불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께서 이제 큰일을 앞으로도 더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일이든 중추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더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풀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비공개 예방을 마친 추미애 전 장관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자문을 얻기 위해 예방했다며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달라는 원장 스님의 격려와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사회 지도자이시고 또 큰 어른이십니다. 제가 불자이기 때문에 평소에 나눔의 집을 개원을 하셔서 또 저도 초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우리 위안부 문제를 대중 속에서 사회운동으로 전개하실 때마다 저도 성원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나선 추미애 전 장관은 불자로 부처님 가피를 받아 큰 뜻을 펴나가겠다며 경선 승리에 강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지난달 산중총회에서 마곡사 제30대 주지 후보로 당선된 원경 스님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본사 주지 임기를 시작하는 원경 스님은 교구 화합과 발전에 힘쓰고 스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진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에 원경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원경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 발전은 물론 교구 발전과 화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단 현안에 대해서
많은 청원과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은 원장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 덕분에 선거가 원만히 끝났다며 교구를 화합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6.19 모든 스님이 마곡사가 더 안정되고 발전적으로 이끌어달라고 세 번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마곡사가 좀 더 발전적이고 또 교구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원경 스님은 교구 발전을 위해 선명상 수련관 체험관과 금어원, 교구다비장, 노비구 비구니 수행관 건립 등 다양한 불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구 수행관은 불사를 마무리했으며 비구 수행관 건립도 하루빨리 끝내 노 스님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스님들의 복지 향상에도 진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 스님들의 수행비 지급 확대는 물론 수자 스님에게 수행비를 지급하고 학인 스님들의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곡사의 백범 김구 선생 올레길도 새롭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의 발자취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곡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그런 걸 갖다 더 강점을 살려서 홍보하고 또 개발을 해서 산림을 갖다가 환경을 갖다가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와 도와 노력을 해서 좋은 길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앞서 원경 스님은 종단의 최대 현안인 100만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경 스님이 마곡사주지 3선에 성공하면서 교구 화합은 물론 발전을 위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국방부 원광사가 계룡대 홍제사 건립불사 기금 5천만 원을 어제 조계종에 기탁했습니다. 홍제사 건립은 불사 모연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관은 오는 10월 낙성될 예정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원광사가 100만 원력 결집불사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룡대 홍제사 건립불사에 기금 5천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원광사 주지 지호법사와 청정행 여신도 회장과 함께 어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선일 스님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교육관 건립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오는 10월 7일 낙성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웅보전도 현재 공사 진행률이 약 18%라며 완공을 내년 6월로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웅보전과 교육관 건립 기금에 인테리어 및 성보 조성, 비품 등에 대한 예산이 누락돼 당초 예산보다 증액돼 대웅보전은 100억 원, 교육관은 총 5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처음엔 60억인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거의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우리 군종교구의 얼굴이니까 홍제사 불사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현재 필요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군승법사의 충원을 위해 종단의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본사에 군승 파견 요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선일 스님의 요청에 원행 스님은 긍정적인 검토를 전했습니다. 청와대하고 동대 쪽하고도 잘 격려하시고 각 교구에도 2명은 몰라도 1명씩이라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선일 스님은 오는 9월 3일 교구 본사 주지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본사에서 요원으로 해서 본사에다 원장 스님도 각 본사에서 한 사람씩 대학 출신들 스님들을 군승으로 파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임기 내에 군승 수급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호국 홍제사 건립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군종교구는 미래불자 양성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불교 환경연대를 비롯한 종교계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가 탈핵 비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탈핵을 앞당기는 로드맵과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탄핵 정국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율은 감소하지 않았고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탄소 중립에 있어 원자력이 필수라는 입장과 원자력 폭발, 누출 사고를 우려해 반대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국내 5대 종교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가 탈핵 비상선언을 하기 위해 어제 모였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탈핵이 세계적 추세이며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기후위기 대안으로 핵발전소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발전은 경제성과 안전성,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더 이상 고려 대상이 되기 힘든 발전소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전 세계 21개국에서 192기 총 87.2기가와트의 원자로가 폐쇄되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정부와 국회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규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다른 발전 방법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고 위험에 대한 비용이 계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상황에서 특히나 핵발전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핵발전소가 싸다고 하지만 이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산되지 않은 생산 단가는 거짓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지금 밝혀야 되고요. 종교환경회의는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화 과정도 핵연료 저장시설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책의 퇴행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출마를 선언한 대선 후보들에게도 탈핵을 이끌 수 있는 로드맵과 공약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한 탈핵은 타협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온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에 핵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종교회는 핵 없는 세상을 향한 모든 노력에 함께할 것입니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참석한 회원들은 선언문 낭독 후 거리를 둔 채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계의 적극적이고 진정한 탈원전에 대한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산업계, 환경계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불교 환경 전문가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기후 위기 극복에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가능성을 묻다 마지막 순서로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탄소 중립 시나리오 대안을 이효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해 집단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대를 감수해야 하는 산업계는 대체로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환경계는 더 적극적인 탄소 중립 시나리오 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도 어느 한 집단의 입장만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 불교계 환경 전문가들은 그간 기후위기에 업을 쌓은 산업계가 지금이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산업발전이 곧 국가성장이라는 20세기 관점에서 탈피해 녹색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구조를 축소시켜서 소육지족의 관점에서 획기적인 사회인식 전환이 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들어가야 되는 것. 불교계도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더불어 공존하며 사는 지혜를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교 환경의제 20일 선포 15주년을 맞아 환경 친화적 생활 실천을 위해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불교 환경 경의제 20일 선포 1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계 환경단체들도 불교의 연기법 실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복날 채식 캠페인, 개인 텀블러 장려운동,
포도나무 심기 운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연기적 관점에서 탄소 중립을 향한 개인의 노력은 모든 생명을 향한 연민과 자비행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 한다면 저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는 것, 그 다음에 저 생명들이 다 멸종하는 것, 다 연결되어 있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교계는 시민사회 대표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의견 수렴 과정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을 넘어 기후 선진국으로 도약할 만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오는 26일 개막하는 제1회 세계일화 국제불교 영화제에 상영되는 특별 추천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세상 속 다양한 불교의 모습과 평범한 듯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화를 다뤄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세계는 한 송이의 꽃과 같다는 육조 해능선사의 비명에서 따온 세계일화 국제불교 영화제. 그만큼 이번 영화제에는 전 세계 다양한 불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 다수 상영됩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에서 고군분투하는 승려 치켄과 전화상담으로 힘을 보태는 류교의 삶을 다룬 전좌 후쿠시마의 승려는 일본 불교의 성찰과 중생구제를 중시하는 대승불교를 잘 보여줍니다. 헝가리에 사원을 세우고 소수민족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인도 불가촉 천민 출신 수행자를 그린 성난붓다 역시 계급사회 속 불교의 역할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 아프리카에 세워진 중국계 불교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담은 아프리카의 부처는 전법을 위해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서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군가가 고통받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는가와 연계돼가지고 불교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제, 평범한 듯 특별한 사람들에서는 세상을 떠난 친모와 양모를 위해 108가지 밥상을 차린 방랑식객 임지호 셰프를 그린 밥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임지호 셰프의 음식 철학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지리산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84살 노모의 성지순례 여정을 담은 카일라스 가는 길은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를 통해 삶을 돌아본 아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바이칼 호수와 고비 사막을 지나 불교 성지 카일라스로 향하는 석 달간의 여정에서 관객은 보살행을 향한 깊은 모정불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라는 게 어떤 종교를 넘어서서 문화를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지금 실천이 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좀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는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서울 대한극장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공식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거쳐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부산 해인정사가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진행하며 백중을 회항했습니다. 해인정사는 지난 18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주지 수진스님, 해안신도회 회장, 도안신도회 부회장, 김태석 사하구청장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나누는 기쁨 행복한 미래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쌀은 백중 기도 기간 중 신도들의 십시일반으로 마련됐으며 사하구청을 통해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어제 2021년 가을 학위 수여식을 통해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제작한 행사 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하며 진행됐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에 정진한 만큼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치사를 전했습니다. 윤성희 동국대 총장은 졸업생들이 더욱 확산되는 비대면 사회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선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8월 20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